안녕하세요. 심층학습 6주차 생성 모델 두 번째 이야기 겐 시작하겠습니다. 네, 6주차 이야기고요. 네, 이 시간에는 이제 겐이란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겐의 기본 원리, 바닐라 겐, DC 겐, 겐의 발전 모델들, 겐 주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겐의 기본 원리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의 행운은 적의 불행이고 나의 불행은 적의 행운이다. 인정하시나요? 네. 내가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못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못해도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인생의 기본 원리죠. 네, 이런 게 반영이 된 게 걔네 기본 원리입니다. 겐이라고 하는 생성 모델은 갑자기 튀어나온 모델이 아닙니다. 이 어드버서리얼 서치, 적대적 탐색이라고 하는 건 1950년대 게임 이론부터 때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해야 이기지만 상대방이 못해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나하고 상대방이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를 둡니다. 그래서 나, 적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 0, 3은 그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최대 이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맥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3을 선택해서 2 내려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 있죠. 3하고 9. 누구를 선택할까요? 이건 적이 둘 차례죠. 적은 최소값을 선택할수록 나에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때는 민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내 차례니까 또 맥스를 선택. 이렇게 맥스민을 번갈아 가면서 서치를 하는 걸 우리가 미니맥스 서치라고 합니다. 어드버서리얼 서치의 한 종류죠. 네. 겐의 두 번째 배경은 이겁니다. 이 겐이 나왔던 2014년도 당시까지만 해도 이 심층학습은 어드버서리얼 모델,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그러니까 판별하는 모델, 클래시파이어 위주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진들을 주고, 네, 개하고 고양이를 분리해 이런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그런 기술들이 연구가 됐다는 거죠. 어떤 특징을 받아서 너는 누구에 속하니? 그때 확률을 계산하는 게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입력은 복잡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출력은 네, 너는 Y에 속한 X는 Y에 속한 확률이 몇 퍼센트니? 이걸 우리가 프리딕티브 프로바빌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출력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배경은 네, 우리가 바로 직전에 했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그러니까 주어진 영상을 이 심층학습의 인코더와 디코더를 이용해서 레이턴트 벡터로 바꾸고 이걸 복구하는 이런 기술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레이턴트 벡터와 유사한 랜덤 레이턴트 벡터를 가지고 원본 영상하고 비슷한 영상을 복구하는 이런 VAE 같은 모델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렇듯하지만 VA는 네, 비교적 정교하고 비교적 사실적입니다. 그렇듯한데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겐이라고 하는 연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14년도에 나온 연구고요. 제작 지금까지 한 93,000번 정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도에 이 겐의 퍼스트 오서인 아이안 굿펠로우가 뭐 이런 트윗을 날렸는데 2014년도엔 이 정도밖에 못 만들었는데 2018년도엔 이 정도 만들더라. 와우, 겐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라고 하는 트윗을 날린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겐의 두 번째 원리를 볼 때입니다. 겐의 두 번째 원리는 뭐죠? 나는 강해진다. 얼마만큼? 나의 적이 강한 만큼. 그렇죠? 내 적이 강적이면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강자가 될 것이고, 내 적이 비리비리하면 열심히 노력할 거 있네. 이건 대충.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겐의 기본 원리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 두 개의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 겐을 우리가 바닐라 겐이라고 부르는데 아이스크림의 기본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죠. 그래서 얘는 다른 어떤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바닐 모델이라는 뜻으로 바닐라 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닐라 겐에서는 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둘 다 MLP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2014년이면 이미 MLP를 대체하는 CNN이 나왔는데 얘들은 그냥 순수하게 CNN 배제하고 미안합니다. CNN 배제하고 MLP만 가지고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겐의 바닐라 겐의 기본 원리가 이겁니다.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어드버서리얼 대립을 통해서 현실의 데이터 분포와 유사한 분포의 데이터를 생성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임의의 레이턴트 벡터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는 디코더의 역할을 합니다. 디코더가 하는 게 뭐라고 했죠? 레이턴트 벡터를 받아서 어떤 영상을 생성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생성된 영상은 페이크 영상입니다. 가짜 영상이에요. 그리고 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리얼 영상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이 리얼 영상 데이터와 페이크 영상 데이터를 섞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집어넣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인코더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영상을 쭉 압축해서 어떤 결과를 뽑아내는 거예요. 뭘 뽑아내느냐? 리얼이냐 페이크냐 하는 두 개의 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페이크가 나왔다면 네, 뭔가 오류를 계산을 해서 오류가 또는 프리딕티브 프로바빌리티가 너무 충분히 낮으면 페이크라고 하겠죠. 그 값을 다시 제너레이터에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겐의 구조를 배하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배는 주어진 입력 영상을 인코딩을 해서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레이턴트 벡터들이 하나의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랜덤하게 하나의 벡터를 우리가 합성을 합니다. 이 주어진 분포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디코더에 넣으면 원본하고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 이게 배였죠. 겐은 이 순서를 뒤집었어요. 디코더를 먼저 합니다. 레이턴트 벡터를 넣어서 레이턴트 벡터는 랜덤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네 자리의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요. 뭐 0.1, 0.7, 0.5, 0.2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넣어서 제너레이터에 넣었더니 죽이 되고 밥이 되고 뭔가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페이크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훈련하기를 원하는 이게 리얼 이미지입니다. 두 개를 디스크리미네이터 인코더에 넣어서 리얼이냐 페이크냐를 판정을 시키는 거죠. 네, 개념은 좋은데 좀 어렵습니다. 이 과정이. 네, 좀 더 뜯어보죠. 그래서 생성자와 판별자의 대립과 경쟁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생성자가 하는 건 생성자도 우리가 G라고 부를 건데 랜덤한 벡터를 가져왔어요. 이 PZ의 Z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PZ는 어떤 Z라는 분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의 Z값을 가져왔어요. 이걸 넣어서 만든 이미지, 이게 페이크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왜 G예요? 제너레이터가 만들었으니까 G예요. 더 우수한 품질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페이크 커런시, 위조지폐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자가 하는 일은 뭐냐? 어떤 입력을 받아서 그게 페이크냐 리얼인가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받는 이 입력 X가 PG가 이거죠. 페이크 이미지에 속한 녀석이면 페이크를 도출하고 데이터, 우리가 훈련시키려고 수집해놓은 데이터에 속해 있는 거면 리얼을 도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게 데이터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PG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한마디로 위조지폐를 감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됩니다. 랜덤한 레이턴트 벡터를 받아서 제너레이터에 집어넣으면 이때 세타의 G는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입니다. 뭔가 영상을 만들어요. 네, 이 Z를 받아서 G가 만든 거라 G의 Z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걸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집어넣어요. 이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미터입니다. 네,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만든 영상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집어넣었더니
가짜야, 너는 가짜야 라고 하는 거죠. 보기에도 엉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피드백이 됩니다. 그러면 훈련이 돼서 제너레이터가 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너레이터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요. 네, 좀 더 그럴듯한 미안합니다. 이게 그림이 깨졌네요. 영상을 만들겠죠? 그건 이게 GZ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집어넣어요. 그럼 당연히 디스크리미네이터도 훈련시킨 것만큼 파라미터가 바뀌어 있을 테고 너는 또 페이크야 라고 리턴을 하겠죠. 그럼 제너레이터가 또 더 훈련이 됩니다. 또 좀 더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어요. 저 리얼가 또 이걸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집어넣었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또 이걸 보고 너는 페이크야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끝없이.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얘가 잘 이미지를 만들어서 얘를 넣었다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는 리얼이야라고 판정을 하면 네, 이제 성공한 겁니다. 이제 훈련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이런 레이턴트 벡터를 넣었을 때 이런 영상을 만드는 제너레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너레이터를 가져와서 최종 훈련이 끝난 제너레이터입니다. 여러 개의 레이턴트 벡터를 넣습니다. 그럼 이 레이턴트 벡터에 따라서 각각 다른 영상들을 생성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이 바닐라 겐의 기본 원리입니다. 좀 더 뜯어보죠. 이 제너레이터 생성자는 디코더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입력 벡터, 레이턴트 벡터를 받아서 결과, 신티사이즈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MLP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레이턴트 벡터 Z가 들어와서 PZ가 들어와서 PG 영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영상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Z가 들어와서 G가 만든 결과다. G라는 함수에 Z를 넣은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G라는 함수에 Z를 넣었는데 그때 G의 파라미터가 세타의 G다라고 해서 파라미터를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구조는 네, MLP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와 벡터를 제너레이터 블락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영상의 크기가 점점 커지도록 만들고 최종적으로 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시그모이드 레이어 함수를 붙여서 최종 결과를 만듭니다. 왜 시그모이드 함수가 붙는지 얘기했었죠? 0과 1 사이의 값을 뽑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젠 블락은 네, 리니어 레이어, 이거는 두 레이어를 연결하는 네, MLP 구조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들에 대해서 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배치 사이즈 64개면 64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건데 이 64개 데이터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연산을 하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렐로 함수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 구조가 이제 젠 블락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너레이터는 주어진 영상, 네, 28x 28의 상도의 엠리스트 데이터셋이니까 28 곱하기 28, 784가 되겠죠. 이게 들어와서 젠 블락 4개를 이렇게 거치고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와 시그모이드를 거쳐서 결과를 뽑아내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들어와서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들어와서 이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은 리얼 데이터, 실제 이미지를 받기도 하고 페이크 데이터, 제너레이터가 만든 가짜 이미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걸 받아서 리얼이냐 페이크냐라고 하는 두 개의 클래스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시파이어와 비슷한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력 영상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해상도를 줄여서 최종적으로 아웃풋 해상도는 하나입니다. 0이냐 1이냐.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블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MLP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리니어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결과에 대해서 리킬렐루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네, 주어진 입력을 받아서 히든 레이어 곱하기 4 한 다음에 2로 줄이고 다시 1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만 출력하도록
만드는 거죠. 네, 이와 같은 바닐라겐에 우리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봤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토 인코더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인코더, 두 번째가 뭐냐면 디코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로스 함수, 이렇게 얘기했었죠. 겐도 마찬가지입니다. 겐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제너레이터, 디코더가 이거 비슷하다고 했죠. 두 번째가 디스크리미네이터, 인코더가 비슷하다고 했죠. 마지막 세 번째로 로스 함수. 그래서 로스 함수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네, 자, 우리가 바닐라겐의 로스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이 바닐라겐의 로스 함수는 최종 결과가 바닐라겐의 이 최종 결과는 0 또는 1, 클래시파이어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네, 분류기를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분류하고 비슷한 친구인 회귀가 있었어요. 회귀는 로스 함수를 뭐로 썼냐면은 MSE 로스를 썼습니다. x-x 햇의 제곱 뭐 이런 거 썼었죠. 분류는 뭐를 썼어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썼습니다. 이 로스 함수를 쓴 거죠. 그래서 겐의 로스 함수도 이 BCE 로스 연합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로스 함수는 실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BC 로스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최소값을 찾자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얘를 최대값을 찾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y가 1, 즉 리얼일 경우에는 y가 1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이 되죠. 1 빼기 1은 0이니까. 그래서 얘가 남는 거고 y가 0, 페이크일 경우에는 y가 0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이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럼 좀 더 우리가 이걸 만들어 봅시다. 리얼 데이터 x는 y가 1, 레이블이 1인 녀석이고 훈련 생성 데이터 페이크드 이미지 gz는 y가 0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평균을 우리가 expectation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서 얘는 어떻게 돼요? 평균 이거 그냥 우리가 2로 쓰자고 했었죠? y가 1인 경우에는 이건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이게 뭐가 돼요? 네, 이 h가 디스크리미네이션의 결과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여기 오게 됩니다. y가 0인 경우는 어때요? 이건 페이크 이미지죠. 그래서 이건 없어지고 뒤에 있는 것만 남죠. 이것도 없어지죠. 1 빼기 0은 0이니까. 이거 평균이죠. 네, 로그 1 빼기 1 빼기 h가 뭐냐면은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했죠. 뒤에 들어가는 x가 뭐예요? 이제 이 x는 페이크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g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닐라겐의 로스 함수입니다. 만약 내가 보고 있는 게 리얼 이미지면 여기에 매칭이 될 거고 페이크 이미지면 여기에 매칭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조금 어려운 게 이 로스 함수는 원래 로스 함수는 파라미터가 뭐라고 했죠? 미안합니다. 로스 함수는 뭐의 함수라고 했죠? 파라미터의 함수라고 했죠. 미터의 함수라고 했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제너레이터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는 세타의 g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미터는 세타의 d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도 현재 너의 파라미터는 뭐야? 제너레이터 현재 너의 파라미터는 뭐야를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겐의 로스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세요. BC 로스는 얘들 최대화시키는 세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해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가 0인 값 얘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 주어진 값을 최대화하는 쪽으로만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훈련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건 어때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맥시마이즈 하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함수에 로그 값을 썼죠. 그래서 이 주어진 d가 있으면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돼요? 이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려면 어떻게 돼요? d가 맥스가 돼야겠죠. 그래서 d는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맥시마이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그 1-x 이런 형태죠. 함수가. 그렇죠? 로그 1-x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x가 증가할수록 y는 감소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얘가 0이 되려면 이 g가 최소값이어야 됩니다. g가 아주 안 좋아야지만 얘는 너는 다 가짜야 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g는 미니마이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 걔네 로스 함수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맥스가 돼야 됐고 제너레이터는 민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맥스와 민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걔네 세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아빠하고 엄마가 다 공부하라고 해요. 그럼 나 공부해야죠. 뭐 힘이 있나요? 근데 아빠는 놀라고 하고 엄마는 공부하라고 해요. 나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게 이제 걔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걔네 훈련 목표는 D의 값이 D에 들어오는 게 X일 수도 있고 G의 Z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G의 Z를 아주 잘 만들어서 X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들면 D는 항상 어떤 값을 리턴하게 될까요? 항상 2를 리턴하게 될까요? 아니죠. D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게 리얼과 가짜가 섞여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D는 결국 리얼하고 페이크를 구분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게 걔네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D의 결과는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D가 2분의 1이 되면 이 주어진 식은 로그 2분의 1 플러스 로그 2분의 1이라 마이너스 로그 4라고 하는 어떤 최적의 값을 갖게 됩니다. 네. 최적의 경우에 수렴되는 값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최적화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실은 이게 훈련이 어려운 이유는 백지부터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선생하고 학생이 있어요. 네, 그 감시자하고 도둑이 있어요. 감시자가 매우 뛰어나면 도둑이 감시자를 속이기 위해 성능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감시자도 초기 단계라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감시자를 속이는 건 쉽죠. 그래서 도둑의 실력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동시에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걔는 훈련이 매우 어려운 모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논문에 보면 초기에는 이 함수를 쓰지 말고 그냥 얘를 최대화하는 쪽으로 훈련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걔네 훈련 과정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네, 보시면 여기서 이 X는 데이터입니다. 주어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어떤 분포를 따라가겠죠.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너레이션을 시도를 하면 만들어진 제너레이트 결과가 GZ가 이겁니다. 주어진 데이터하고는 전혀 엉뚱하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 파란색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훈련을 시작하기 전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먼저 훈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세요. 여기까지의 데이터는 여기까지는 X, 주어진 입력 데이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1이야. 여기서부터는 GZ가 훨씬 많습니다.
너는 0이야. 너는 가짜야.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죠. D가 훈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감시자가 실력이 붙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정을 해주니까 그런 감시자를 속이기 위해서 G가 훈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G가 훈련이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G가 만들어낸 이 G의 Z가 점점 X의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GZ가 X하고 같아지게 되면 D는 이제 미치는 거죠.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찍을 수밖에 없어요. 너 페이크, 너 리얼,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D가 2분의 1이 되면 최종적으로 훈련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겐의 훈련 과정은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고 제너레이션을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바닐라 겐 이야기였고요. 이제 이 뒤에는 이 바닐라 겐의 발전형 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